이런 얘기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만 들으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콘텐츠가 조회수가 높지 않길 바랍니다. 몇 명만 보세요. 진짜 안 높으면 어떡해? 아 괜찮아. 내가 할 거니까. 내가 이걸 실행할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돼요. 제 영상을 보고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그냥 조용히 혼자 실행하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링크를 주지도 마세요. 나도 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공유 오피스 시장을 창업하려는 분 입장에서는 스터디 카페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스터디 카페들이 되게 힘들죠. 정말 운영이 잘 되는 몇몇 스터디 카페들은 창업자의 역량으로 잘 되는 곳도 있어요. 잘 되는 곳은 소수예요. 예를 들면 공부가 잘 되는 공간으로 조용하게 관리하시는데 탁월한 분이라든지, 그리고 부대 서비스를 굉장히 다른 공간과 차별화해서 월등하게 좋게 하는 스터디 카페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공간을 잘 관리하는 분들만 살아남았어요. 공유 오피스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제가 2022년도에 50여 분 정도의 공유 오피스 미니 창고 상담을 했었고요. 실제로 만난 분들이 50분이 넘으니까 전화는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공유 오피스 씬에서 메인 브랜드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저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소형 브랜드한테 와서 돈을 내고 컨설팅을 받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유 오피스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만큼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준원 대표님도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느낌적인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공유 오피스라는 키워드를 길 가던 사람한테 아무나 붙잡고 공유 오피스를 아냐고 물어봤을 때 안다고 답하시는 분들이 반을 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한 5년까지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분위기도요, 어디 조직에 속해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회사에 속해 있는 것보다 기승전 창업, 결국에는 누구나 다 퇴사를 한다라는 흐름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일을 해야 된다, 내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목표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 너무 좋은 시대죠. 지금 유튜브로 너무 많은 정보들이 디테일하게 다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저는 공유 오피스 시장이 포화라고 해도 공유 오피스를 찾는 사람들은 동네에서는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5년까지는 공유 오피스 시장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공유 오피스를 창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결국에는 시설 비용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신내동 4층에 40평 규모의 인테리어를 했지만, 제가 진짜 여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도장 공사 대신에 도배지로 하기도 하고,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을 낮추려고 막 직영으로 공사를 한 부분도 있고 막 노력을 했지만, 공사하고 가구 사고 소파 공장에서 제작한 뭐 파티션 같은 것도 넣고 커피 머신 넣고 정말 100% 세팅을 다 해보니까 아무리 아껴도 평당 180만 원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40평 하는데 7,400 넘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과거는 진짜 마음 먹고 아끼면 평당 한 160이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엄청 노력을 해도 평당 200에 냉난방, 가구, 집기, 커피 머신 싹 다 그렇게 하면 평당 200은 무조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평을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2억은 든다고 봐야 돼요. 인테리어비 2억. 아, 그죠.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인테리어 업체를 끼고 하겠죠. 그러면은 200이 넘어가죠. 솔직히. 왜냐면 내가 100평짜리 공유 오피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5군데 정도의 인테리어 견적은 받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높은 금액 부르는 분도 있고 제일 낮은 금액 부르는 분도 있는데, 제일 낮은 금액을 부르는 인테리어 업체에 시공을 맡겨도요, 저희처럼 애초에 작업 지시서 같은 정말 촘촘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분들은 100% 중간에 계획이 바뀜으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 이건 너무 근데 케바케긴 해.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저보다 경험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훨씬 더 꼼꼼해서 인테리어를 정말 촘촘하게 모든 파트의 비교 견적을 막 10군데씩 내가지고 막 제대로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잘할 수도 있죠. 아, 이건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은 한 5년 전에 비해서 올랐죠. 근데 고객이 지불해야 될
금액도 올라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객이 지불하는 금액을 높이려면요, 라운지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동네에서 하는 이런 소형 공유 오피스가 라운지를 갖추기가 어려워요. 라운지 같은 거는 위워크나 패스트5나 이런 대형 브랜드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라운지를 갖출 수가 없으면 제 생각에는 1인당 이용 금액을 40만 원을 받는 거는 힘들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 신내점 같은 경우는 1인당 부가세를 포함해서 27만 5천 원을 금액을 지불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뭐 33만 원으로 올린다? 그러면은 더 명확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해요. 뭐 그럴 수 있죠. 더 잘게 쪼개서 뭐 나는 저녁 10시 이후에 더 이 공간을 쓰겠다. 그런 분들은 뭐 건바이건이라든지 아니면 월간 요금제로 해서 나이트 이용권 뭐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결제하게끔 유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희가 그 정도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해봤자 뭐 매출 얼마 차이 나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나이트 이용권을 따로 뭐 이렇게 만들면 뭐 한 10% 이용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은 올리기 힘듭니다. 예전이랑 비슷해요. 맞아요. PC방도 이제 더 이상 공간 대여만으로는 돈이 안 되니까 그런 음식이나 음료 판매로 부가 수익을 만들었잖아요. 저도 이제 망우동에 공유 오피스를 기획을 하면서 사람이 만들어준 음료를 팔아야 될지 말지 그걸 고민 중인데요. 왜냐하면 분명히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커피를 판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길 가던 분들을 모객할 수는 없잖아요. 공유 오피스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유 오피스 시장이 좀 애매해요. 뭔가 음식을 팔아서 부가 수익을 남기기에도 좀 자신감이 없고, 그렇다고 호텔처럼 동떨어진 정말 뷰 좋은 입지에다가 건축비 쏟아붓어가지고 정말 뷰 좋은 곳에 멋지게 조식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커튼 쫙 열면은 멋진 풍경 쫙 보이면서 내가 여기에 1박에 50만 원 내도 야 이런 뷰를 볼 수 있다니 하면서 이렇게 막 그런 정도에 할 수 있는데, 공유 오피스는 이런 정도를 할 수 있는 게 동네에서는 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쵸. 뭐 제가 지금 유튜브 찍고 있지만 이런 콘텐츠를 생산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을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 될 수도 있죠. 공유 비스 내에서. 왜냐하면 공유 비스는 어쨌든 내가 혼자 일하는 게 일단 시작이기 때문에 당장 내가 뭐 카메라를 켜가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떠든다는 게 혼자 시작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서포트 해준다면 또 그런 공유 피스가 또 강점이 될 수도 있죠. 제 생각에는요, 동네 공유 오피스의 미래는 시니어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뀔 겁니다. 제 예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고령화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출생은 안 되고 있고, 인구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우리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공간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국가에서 그런 뭐 노인정 같은 시설을 잘 보급을 하겠죠. 근데 노인정 같은 시설에 가기 직전의 단계인 분들 있잖아요.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MG하고 섞일 수는 없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실제로 저희 공간에도 은퇴하신 분들 있어요, 몇 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막 점심 때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하면 조금 끼는 거를 낯설어 하시고 좀 두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인데 60대인 분들은 30대인 친구들하고도 어울리는 게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대, 20, 30대 분들하고 어울리기가 어색한 분들을 타겟으로 샤이한 시니어 분들이 이 공간을 쑥스럽지 않게 이용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오히려 라운지가 없어야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오피스에 왔을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의 공간으로 다이렉트로 가면서 별도의 어떤 커뮤니티 서비스는 또 따로 있는 거죠. 그거는 내가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타겟은 샤이 시니어예요. 나 이거 확신해. 진짜 샤이 시니어. 내가 오늘부터 샤이 시니어 단어 쓸게요. 이제 이 단어는 내가 이제 유튜브에 처음 썼다. 쓴 사람 있을까요? 샤이 시니어. 요즘 그 뉴진스 슈퍼샤이. 아, 슈퍼샤이. 나 그 생각하고 한 거 아니에요. 정말 저는 우리 고객을 생각하고 방금 만든 단어예요. 그죠. 만약에 이런 샤이 시니어 분들은 어쨌든 자금 상황도 3, 40대보다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정말 프라이빗한 구조의 오피스를 만들어주고
별도의 공용 공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고 구매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거죠. 정말 이 얘기 제가 창업 상담하면서 많이 하는데, 샤이 시니어들의 공통적인 스탠스는요, 나는 외롭지만 그래도 혼자 있겠다예요. 하지만 난 공유 오피스는 갈래. 왜냐하면 내가 사무실을 따로 차리는 거는 돈이 더 많이 드니까 내가 프라이빗하게 나만의 경로를 통해서 출입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면서도 프로그램이 있는 거는 가끔 참여할게. 요런 스탠스예요. 함께 하려고 공유 오피스에 왔지만 나는 혼자 있을게. 그런 마인드. 마치 우리 회사에 가면 옛날에 부장님이나 과장님 자리는 저 구석에 있잖아요. 나는 개별적으로 혼자 있을 건데 내 모니터는 보여주기 싫어.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난 이렇게 볼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 망우죠. 그죠.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연령대인 분들을 저희가 타겟을 하겠지만, 근데 또 모객이 되는 거는 막상 저희가 타겟을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타겟으로 한 고객이 시니어라 하더라도 그 공간 구조를 20, 30대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MZ도 샤이 하잖아요. 뭐 다들 뭐 에어팟 끼고 있고 대화를 뭐 별로 원치 않고 나는 나만의 공간에서 딱 있고 싶고, 그게 공유 오피스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공유를 하기 위해서 공유 오피스를 갔지만 나는 혼자 있겠다라는 마인드가 전 연령대에 다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공유 오피스 사업 자체에 대한 상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바뀐 건 없지만 인테리어 비용이 오른 거는 팩트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이용 가격을 올리는 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쉽진 않다. 그리고 여전히 매출에 대한 안정성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미래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더 프라이빗하게 공유 오피스에서 공간을 공유하려고 가지만 대화를 많이 섞기는 싫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게 전 연령층에, 전 세대에 골고루 다 퍼질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샤이한 분들이 자기 공간을 확보를 하면서 명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커피 판매 서비스라든지 또는 사업과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뭐 독서 모임 같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기획이 돼서 그분들이 금액을 내고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PC방들이 최근에 음식이나 음료 판매로 부가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공유 오피스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비욘드 스페이스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